이 사업하는 사람들의 이 실수? 저도 똑같은 실수를 겪었는데 뭐냐면 다 될 것 같은 거. 맞아. 다 될 것 같은 거. 처음에 다 될 것 같잖아. 그리고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업을 한다고 하면 하지 말라는 부류가 하나 생기고 하나의 부류는 내가 도와줄게, 내가 가줄게, 내가 사줄게, 이 두 부류가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요? 대부분은 사업을 한다는 게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뭐 부모님이나 친구들 하지 말라는 얘기와 그리고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저도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아 주위 사람들이요? 네, 아 내가 사주겠다. 아 그때 중대장에서 중대 가면 제가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친구들도 지야 내가 한번 사줄게 이래 되니까 오히려 주위에서 이렇게 같이 어려서 네, 사줄게 하니까 다 팔리겠구나 하루 만에. 내가 그래, 오픈하면? 네, 그래서 그냥 다 달라고 했어요 브랜드한테. 그 재고 다 주세요. 많이 들어오셨나요? 금액이 되는 선에서? 네, 개념이 없었던 거. 너 그 브랜드 있어? 그럼 나도 줘. 나도 줘. 그러니까 된다고. 왜냐면 그때는 이 브랜드를 어떻게 바잉하고 이런 절차를 잘 모르니까 얘들이 오케이만 하면 나는 성공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거래에 있어서 이거를 바잉 해오기만 하면은 네, 되는 거다. 되는 거다. 왜냐면 이 바잉을 해오는 과정도 처음이기 때문에 그거조차도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막 달라고 한 거야. 다 달라. 그래갖고 저는 8월 5일날 오픈했는데 그날 다 팔릴 줄 알았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되게 순수하시네요. 창업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오류. 주변 사람들도 다 그런 오류를 범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뭐 영상에서도 잠깐 얘기했었고 나중에도 한번 다룰 주제긴 한데 저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엄청 많이 만났었거든요. 네. 영상 제작하면서 그분들이 딱 고질적인 그게 내 제품은 무조건 된다. 아무래도 근데 이제 그런 애정이 담겨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창업한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애정이 담겨서 뭔가 더 될 것 같고 긍정회로라고 하나요? 맞아요. 그래서 오픈했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창업을 처음 하잖아요. 근데 그때 창업하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옷가게 아르바이트라도 한번 해보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때 제 패기는 아르바이트를 감당할 수 있는 패기 아니었어요. 아르바이트 꼭 하셔야 됩니다. 네, 패기가 좀 경험을 하고 관련된 업종에. 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아르바이트 하면 떼놓친다. 지금 대출하고 이렇게 이자 나가는 이 시기에 바로 전선에 바로 뛰어 들어가야 되지. 아르바이트가 언제 이 돈 지금 이렇게 빨리 돈을 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르바이트는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다. 했어요. 심각한 오류가 뭐였냐? 재고를 놔둘 창고가 있어야 되는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왜냐면 저는 쇼핑을 하고 하면 의류 매장만 보기 때문에 거기에 것만 준비를 한 거예요. 자, 더 심각한 문제는 종이 가방이 없었던 거예요. 손님들 구매했을 때 쇼핑백. 그래서 첫날엔 지인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지인들 가방에 넣어드렸어요. 지인분들도 그냥 그거 아무렇지 않게 받으시고 그냥 웃으면서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이렇게 이게 너무 심각한 오류인 거죠. 첫날 그렇게 좀 충격을 받으셨고 네. 그 다음에 한두 달 단위로 좀 초기에 네. 어떠셨는지를 한번. 초반에는 지인들이 한 일주일 정도 오시긴 했는데 그 지인들이 일주일 정도 오고 나니까 일주일에 한 2팀 정도 왔어요. 일주일에 2팀. 네. 이게 자신감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님이 와도 자신감이 너무 떨어지니까 손님이 들어오셔서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그때 워킹 손님이 조금 이제 지나가다 한번 들어오시면 뭐 하는 곳이에서 저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옷가게 편집샵입니다 라고 하면 편집샵이구나 하고 옷이 너무 없으니까 그 당시에 옷이 너무 지금보다 훨씬 없던 거죠? 네, 그때 행거가 4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옷도 없으니까 색상 사이즈별로 다 걸어놨어요. 그냥 있는 거 그냥 풍성해 보이려고. 그러다가 손님도 뻘쭘한 거예요. 구경을 5초 만에 10초 만에 다 했는데 나가기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손님도 뻘쭘하고 저도 뻘쭘하고 근데 저는 자신감 계속 떨어져요. 왜냐하면 월세는 계속해서 내야 되고 매출은 안 나오고 매출은 안 나오는데 마진도 우리가 판매를 하고 나서 순이익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순이익 계산하면 계속 마이너스고 그렇게 한 달, 2달, 3달을 하다가 제가 그래도 그때 전략을 좀 짰던 게 서울에 없는 국내 브랜드만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우리가 팔겠다. 부산, 대구, 수원 이런 데서 시작하는 브랜드만 했기 때문에 거기 브랜드에서 서울에 가면 이 하바티라는 편집샵에는 판매하고 있다 해서 조금씩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8월에 오픈했는데 한 3개월 동안은 정말 매출이 제가 공개하면 첫 달에가 300만 원
2, 300만 원도 모든 지인들이 다 와줘서 뭐 5만 원짜리, 6만 원짜리 그 사실 많이 나왔었던 거죠. 지인이 그래도 도와줘서 첫 달에 네. 그 정도. 둘째 달에 400만 원. 네. 그 셋째 달에 500만 원. 그래도 늘었네요, 그래도 네. 점점. 근데 그 당시 1000만 원이 안 넘는 적자였고. 월세가 그 당시 2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은 매출이 네. 훨씬 더 나와야 되는 네, 상황이네요. 200만 원이고 제가 그때 정말 슬픈 얘기인데요. 집이 없었어요. 여기서 사셨어요? 네. 여기서 살기도 하고 뭐 사촌 집 가기도 하고 뭐 여기저기서 뭐 유목민 생활했습니다. 네. 그래 집도 없었고 그래 뭐 월세 나가진 않는데 편의점에서 밥 먹고 그것도 돈이 없으니까 하루에 한 끼 먹었나? 그리고 전 여자친구가 밥을 많이 사줬어요. 그때. 그러면은 그때에 점점 아까도 뭐 자신감이 좀 떨어지셨다고 했는데 네. 위축이 좀 됐을 것 같아요. 네. 창업하기 전에 폐기 있던 청년이 그냥 점점 이제 좀 자신감이 네. 계속 떨어졌었는데 네. 뭐 창업하시고 어느 정도 기간 이후부터 좀 순이익이 들어왔나요? 실질적으로 좀 돈이 돌아서 제가 이 돈을 사용하고 사업이 좀 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그래도 2년이 지났을 때인 것 같아요. 오늘 2년을 버티셨네요, 그래도. 네.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제가 8월달에 오픈했지만 11월달, 12월달에 매출이 좀 잘 나오면서 그 즐거움은 있는 거예요. 우와, 내가 매출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즐거움이 있는데 이게 냉정하게 파고 들어가면 저한테 돈이 남는 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제가 모아놨던 돈을 다 썼으니까 대출도 조금씩 하고 근데 이 과정 중에서 무서운 거죠. 대출을 하고 또 돈을 써버리고 내가 그냥 이게 성장이 없으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들이 너무 막연한 많았어요. 불안감이 많았죠. 그래서 정말 잠을 안 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가 체대 출신이에요. 네네. 네, 체대 출신이어서 이 패션업을 전공한 것도 있고 패션에 대해서 다른 패션 전공자들보다 뭐 깊게 알지 못해요, 딥하게. 그래서 저도 그걸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냥 사업적인 것까지 같이 꾸려가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지금이야 제가 다른 것들을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그때는 시간을 투자한 거 외에는 저한테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잠을 정말 4시간 밖에 안 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2년 동안 4-5시간 2년 동안 4-5시간 밖에 안 자면서 시간을 투자해서 감각을 계속 끌어들이고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대출도 계속 해보고 그러면서 2년 정도 됐을 때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서 이제 나도 내 월급을 좀 가져가면서 좀 확장을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사업마다 사업 카테고리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희는 매입이 있어야 매출이 있는 구조다 보니까 돈은 족족 다 갈아서 넣었어요. 샵을 성장을 시키고 샵을 회사에서 키워야 되다 보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돈이 돌아가고 매출 규모는 이제 계속 엄청나게 커지는데 억대 단위로 이렇게 커지던데 제가 실제로 가져가는 금액은 그냥 월급쟁이랑 비슷하고 근데 계속 어떻게 보면 투자를 계속 해야 되니까 네. 그랬던 게 2년부터 좀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도 사업이 계속 순탄하지만 않더라고요. 좀 그쵸. 어려워지고 다시 더 성장하고 어려워지고 더 성장하고 네 그러면서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그리고 좋은 브랜드들 만나면서 계속해서 성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2년이라는 좀 기점이 있었고 처음에 1년을 하고 나서는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모든 돈을 다 잃었고 이러셨구나. 하긴 모든 돈을 잃었고 내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도전을 함으로써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할 수 있는 돈도 다 써버렸고 내 인생을 다른 길로 개척할 수 있는 길을 다 써버렸다. 나는 이제 내가 빈털터리가 됐으니까 완전히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그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그쵸.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죠, 사실. 네. 그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물질적인 거가 중요하다 보니까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사실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쵸. 2년 동안 모아놨던 돈을 다 쓰니까 확실히 자신감도 없어지고 내가 실수했구나.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다른 10년 동안 편집샵 운영했던 다른 대표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대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이 1년으로는 안 되는 사업이고 적어도 3년을 해보고 그만둬라. 네. 그리고 5년 그리고 10년 그렇게 해보고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다시 할지 말지 결정을 해라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그분을 만나서 그래 내가 3년은 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좀 버티게 됐고 2년 이후부터 좀 좋은 브랜드들이 만나게 되고 성장도 되고 그리고 그 와중 중에 저도 샵을 키워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해외 바잉을 가기 시작을 했었어요. 일본을 더 좋은 브랜드를 네, 더 좋은 브랜드와 샵의 이런 컨디션, 감도를 좀 높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뭐 순이익이 잘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그런 걸 생각을 안 했고 또 좋은 브랜드들 소개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일본에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파리에도 가게 되고 네, 파리 패션위크도 가게 돼서 거기서 브랜드도 바잉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거기서 또 만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서도 대기업에 있는 바이어들한테도 많이 배우게 되고 네, 그러면서 그 배운 것들을 우리 샵에 좀 풀어내고 하면서 조금씩 성장이 있었죠. 근데 누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사업을 하면 대박 나는 거. 제가 했던 경험으로는 정말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인내의 시간을 갖고 조금씩 성장해 갈 때 그걸 또 참아야지 이 사업이 성장하는 거 보고 샵이 성장하는 거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패션 이런 편집샵 창업하신 지가 이제 뭐 4, 5년 이렇게 되셨는데 그러면은 혹시나 이거를 보고 있을 나도 편집샵 창업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은 맞습니다.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추천할만 하고 이런 사람들은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우선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싶은 건 아닌데 편집샵 시장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편집샵들이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고 일본이 가장 활발해요. 그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도 편집샵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유통업이거든요. 편집샵은 도매가 아니라 제조업도 아니고 하나의 유통업이기 때문에 이 샵이 성장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속도라는 게 있고 한계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편집샵이 많이 뛰어들었다가 대기업이라는 이 구조 자체가 편집샵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나 봐요. 왜냐하면 이 감각적이고 개인의 이런 그 취향과 가치관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대기업의 구조에서는 수치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도 뭐 많이 뛰어들었다가 다시 많이 빼기도 하고 오히려 온라인 유통업을 많이 하시고 온라인으로 잘 네, 무신사 같은 스토어가 성장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이제 그런 것들에 많이 뛰어들긴 하는데 편집샵들은 뛰어들었다가 없어지고 있는 추세긴 해요. 근데 제가 지금 담고 있어서 어렵다고 하지만 이 시장 자체는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데 제가 느끼는 거는 자금이 버짓이 예산이 많지 않으면 지금 이 시기에 뛰어들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에게 있어서 경쟁자가 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해보니까 한 개씩 판매해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대기업의 예산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브랜드를 바잉을 해서 판매를 할 때 그 브랜드를 사러 오는 사람은 정말 1%도 안 돼요. 네. 1%도 안 돼. 그럼 나는 색다른 브랜드를 해야겠다. 그럼 나는 잘 되는 브랜드를 해야겠다. 그러면 거기서 살 리가 없어요. 오히려 쿠폰 잘 되고 잘 갖춰지고 멋있는 샵에서 사지 여러분들이 하시는 샵에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샵에서 사게끔 하는 뭐 다른 것들이 있다. 우리 샵에서 보여줄 것들이 있다. 하면 좀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나는 편집샵이 멋있어 보이고 보통 그래요. 저한테 질문하면 멋있어 보이고 그쵸. 뭔가 옷들을 다 이렇게 막 해가지고 나만의 이걸 해낸다는 그런 로망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옷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것들로 많이 접근을 하시고 그리고 나도 옷을 많이 살 수 있고 근데 저희 업계 사람들끼리 많이 하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옷은 벌고 사면 된다. 그냥 돈 따로 네. 벌고 다른 일로 해서 돈 벌어서 사면 된다. 굳이 업에서 이렇게 해서 네. 뭐 굳이 업에서 이럴 필요가 없다. 그리고 다른 사업은 제가 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편집샵을 해보고 의류업을 하면 대부분이 노가다 일이 너무 많아요. 그냥 멋있어 보여. 단순 업무. 네, 단순 업무들이 너무 많아요. 단순히 멋있어 보이고 이런 거 하지만 우리가 창고 정리, 재고 관리 이런 게 가장 많거든요. 옷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그 할애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밖에서 보이는 멋있는 것들, 멋있게 옷 입는 것들 이런 거는 10%도 안 돼요. 네, 그래 이런 것들도 염두에 보시고 좀 뛰어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은 저는 1억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때는 4년 전, 5년 전이에요. 4, 5년 전. 지금은 다른 편집샵들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거기에 내가 분명히 블루오션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땐 레드오션이고 그 시장에 뛰어든다고 했을 때 저는 버짓이
그 샵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3억에서 5억 정도는 있어야지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엄청나 유명한 연예인의 인플루언서다. 그래서 제가 3억을 들여서 편집샵을 오픈을 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이게 알려지는데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편집샵을 오픈하면 이 속도라는 게 있어요. 알려지는 속도. 그렇죠. 그 속도를 맞춰서 바잉하는 숫자도 10개, 20개, 30개 늘려나가야 되는데 아무리 멋있는 샵을 하더라도 그 속도에 맞지 못하면 그건 다 재고가 되거든. 매출이 안 나는데 그 매입을 크게 한다고 해서 정말 멋있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진 편집샵을 만든다고 해도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도를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는 예산이 정말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해외 브랜드를 바잉을 할 때 미리 디파짓을 넣어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 네, 보증금 넣어요. 내년 브랜드를 저희가 미리 바잉을 해요. 이 바잉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미리 제품을 바잉을 하는데 그때 바잉을 하고 나서 그 돈을 그들이 요구하는 디파짓을 미리 넣어요. 그러면 그 돈이 1년 동안 묶이고 그걸 회수하는 데까지 1년 반, 2년이 묶이는 거예요. 그 기간을 무시하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이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제가 예산이 지금 시작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면 샵을 내가 다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했을 때 최소 3억에서 5억 정도는 있어야지 샵을 홍보도 하고 그 속도도 맞춰 나가고 다른 것들도 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아무래도 뭐 저도 뭐 잘 모르긴 하지만 이런 편집샵 이런 거는 그 샵만의 그런 이미지와 네. 이런 거를 좀 좋아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옷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거에 쌓아야 되는 또 비용과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어떻게 좀 잘 버티시면서 하고 저 계셔서 잘 버티고 뭐 여러 가지 실질적인 좀 도움되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신 것 네,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좋을 네네. 것 같은데 다음에도 저희가 좀 패션 관련해서 좀 궁금한 거 있거나 또 얘기할 거 있을 때 또 찾아보면서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언제든지 네네네. 네, 뭐 정말 찾아주시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